4 여기에 바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능동, 수동의 개념 표현을 먼저 보고 이거 봐야 됩니다. 알았죠? 본 적 없다고 그걸 보고 꼭 봐야 됩니다. 이거부터 바로 보면 안 돼요. 뭐 안 봐도 자기 개념이 잘 잡혀 있는 사람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대부분 안 그럴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 문제가 두 문제, 대표 유형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능동, 수동을 판단할 때 기본적 두 가지 기준으로 항상 볼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형태를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 형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의미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1편에서도 말했다시피 능동, 수동을 판단할 때는 능동, 수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 기준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는 형태, 구조를 말하는 거다. 그 능동, 수동의 동사의 구조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해석입니다. 의미. 우리말 해석으로 또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각기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대체로 문제는 1번을 보면, 첫 번째 구조를 보면 답이 바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보고는 답을 하다가는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두 가지를 꼭 같이 봐야 됩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다시 봅시다. 1번 볼게요. 그러니까 1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 형태만 보고 섣불리 판단했다가는 실수를 하기 쉬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the people in ancient times were reproduced the maps by hand. 말고 대충 보니까 뭐고 수동태가 쓰인 것 같고, 그제? 대충 보니까 뭐 뒤에 봐야도 있고, 그제? 이러니까 아,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다, 그제? 꼼꼼히 해석을 자, 그래서 여기도 얼른 보면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해석을 꼼꼼히 해보면 틀렸다, 그제? 일단 형태를 보면 were reproduce가 분명히 수동형으로 서 있는데 뒤에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지? maybe라는 목적어가 보인다. 그제? 그러니까 일단은 형태로 봤을 때 틀린 거예요. 왜? 수동형이 되면 뒤에 목적어에 해당되는 명사가 오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제? 그런데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by hand로 되어 있는데 by hand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by hand는 수동태에서 나오는 행동의 주체가 되는 능동의 태일 때 행동의 주어였던 그거를 나타내는 by가 아니다, 그랬지? 여기 by hand는 그냥 뭐죠? 손으로라는 어떤 수단을 나타내는 그냥 말이에요. 수동태의 by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뭘로 바꿔야 돼? 해석으로 보면은 고대 시대 때의 사람들은 지도를 뭐고 재생산했다. 지도를 계속 만들어냈다 이래야 된다. 그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뭘로 바꿔야 돼? 이렇게 여기 밑에 있네. 그제? 능동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비동사만 빼버리면 되겠다. 그제? 비동사만 빼버리면 됩니다. 여기 produce를 안 하고 re라는 말 쓴 이유는 뭐겠노? 지도를 한 장 처음에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걸 계속 복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reproduce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세요.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The alternative energy of commonly used fuels will be shown up 이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쓰인 동사가 우리가 그냥 show일 때는 이게 자동사보다는 뭘로 써요? 그게 보통 타동사로 쓰입니다. 근데 여기 뒤에 뭐가 붙었지? up이라는 부사가 붙었지? up이라는 부사가 붙을 때는 show up이라면 그냥 우리말로 appear 나타나다라는 순수한 여기 뭐다고? 이게 자동사예요. 우리나라 수능이 몇 년도가 처음이라 했죠? 94학년도가 첫 수능이었는데 그때도 어법이 한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수능 역사에서 어법 문제가 최초로 나왔던 부분이 바로 수동입니다. 알죠? 능동 수동이었는데 그때가 이거였어요. 자동사, 타동사 구별하는 거였어요. 능동 수동 문제가 맞긴 맞는데 그때 보기에 나왔던 동사가 바로 뭐였다고? 자동사였습니다. 자동사는 수동태가 돼야 안 돼? 안 된다, 그제? 자동사는 수동태가 왜 안 되는 태어나? 왜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수동태는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로 이동한 거잖아. 그제?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뭐가 되노? 수동태가 되는데 자동사는 목적어 자체가 없으니까 수동태의 표현이 불가하지, 그제?
표현이 불가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자동사인데도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 논할 대상이 아니니까 일단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여러 가지 동사 표현이 많이 나와 있네요. occur, happen, taken place, arise, rise, disappear, 혹은 appear, show up, remain 이런 동사들은 대표적인 자동사로서 수동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따라서 능동, 수동을 판단할 때에 일단 뭐부터 봐야 돼? 이 동사가 여기서 자동사로 쓰인 것이 아닌지를 꼭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저 앞에 있는 거를 다시 반복해서 우리가 이거 보세요. 동사형이 등장하면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죠? 그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를 확인을 하라 했어요. 만약에 동사 자리가 맞으면 수동, 수일치, 그 다음에 뭐죠? 태일치, 그 다음에 시제일치 이렇게 본다 했습니다. 자, 태일치를 볼 때에 태일치를 판단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뭐라고? 그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타동사로 쓰인 건지를 꼭 확인을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걸 확인 안 하고 무조건 뭐죠?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풀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알겠죠? 요 둘 중에 어느 걸로 쓰이는지를 판단을 하고 타동사나 쓰였으면 비로소 뭐고 능동, 수동으로 여러분들 넘어가야 됩니다. 자동사로 쓰였으면 무조건 뭘로 써야 되노? 무조건 능동형이다. 알았죠? 수동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에 이런 어떤 루틴을 여러분들 몸에 익어야 됩니다. 요거 루틴을 몸에 익혀야 돼요. 이 루틴이 버벅버벅거리면 문제를 제대로 풀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특히 서술형 문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루틴을 익혀야 된다. 자, 테스트 1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에 방금 이야기했던 거의 하나 연습으로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 딱 보니까 다 어떻게 돼 있노? 여기 나와 있는 동사를 적절하게 여기 이제 능동이나 수동으로 바꿔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된다. 자, 봅시다. 자, research find our desire to eat 이라 했어요. 자, desire 다음에 to 부정사가 참 자주 나옵니다. 여기에 to는 앞에 있는 desire를 꾸며주는 거죠. 하고 싶은 욕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식욕이죠. 먹고자 하는 욕망은 됐습니다. 먹고자 하는 욕망은 control, 통제를 하는가 아니면 통제를 받는가 이랬어요. 여기에 by our brain이라는 행동의 주체가 요 뒤쪽에 있는 by를 갖고 그죠? 수동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지? 따라서 비동사 플러스 pp형으로 쓰면 되는데 desire가 현재고 단수를 나타내니까 is 그 다음에 controll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controlled by brain instead of by our stomach. 여기 instead of라는 요 전치사 있죠. of 대신에라는 요 전치사를 중심으로 여기에 by our brain이라는 말과 by our stomach라는 말이 서로 대조가 되는 병렬 구조예요. 그죠? 알죠? 전치사를 instead of라는 요 말을 기준으로 여기 둘이가 서로 병렬입니다. 똑같이 by 플러스 명사, by 플러스 명사 이렇게 쓰는 거다. 그 다음 2번은 동사를 딱 보니까 despair. 동사를 딱 보니까 이거는 능동, 수동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제? 이 자체가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되겠네요. 뭐 다른 특별한 앞에 조동사까지 나와 있으니까 시제도 신경 쓸 필요 없고 despair 이렇게 이러면 끝이죠. A lot of linguistics expect that 이죠. expect that 이렇습니다. 최소한 전 세계의 6,000개 이상의 6,000개의 언어 중에서 최소 절반 정도가 사라진다 했습니다. 앞으로 50년 내에 절반 정도 사라진다 했어요. 왜 사라지지? 한전은 왜 사라지노? 왜 사라지긴 안 쓰니까 사라지겠지. 그지? 말에도 여러분들 언어에도 힘이 있잖아. 그지? 힘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The French Army. 그 다음에 여기 동사를 써야 되는데 능동을 써야 될 건가 수동을 써야 될 건가. 여기는 딱 보니까 뒤에 뭐가 보이노? dominant position. 목적어가 딱 나타나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능동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목적어가 있다 하더라도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 써야 되겠다라고만 판단하는 거는 두 가지 기준 중에서 뭐만 보고 판단하는 거고 구조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형태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 뭔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패턴으로 쓰면은 이거는 능동이잖아. 그지? 타동사의 능동 다음에는 목적어인 명사가 와야 되는 거니까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으로 쓰는 건데, 만약에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있어야 될 자리 없다, 그지? 그러면 그 목적어가 어디로 이동한 거고, 주어 자리에 이동한 거니까, 그게 뭘로 표현해야 되노? 수동태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판단하는 걸 우리가 형태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 했죠, 그지? 어쨌든 형태로만 판단하는 요거예요. 근데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French Army, 프랑스 군대가 영구적 입지를 차지했다 혹은 차지한다 이래야 된다, 그제? 해석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이 없네, 그제? 따라서 이 홀더라는 동사를 여기에 써야 되는데, 쓸 때 주의할 점, 시제일치와 수일치를 반드시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in the last war, 지난 전쟁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지난 사건이다, 그제? 그래서 과거형으로 쓰면 되겠네요. held 이렇게. held 다음에는 position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by providing 이렇게 provide A with B 이렇게 되는 거다. A에게 B를 공급함으로써 적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지난 전쟁 때 공급함으로써 영구적인 입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참 영구적이란다. 다음에는 어떤 지배적 입장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까지. 자,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그 다음 네 번째다. In the mid-18th century, 18세기 중엽에 something revolutionary. 여기도 능동, 수동을 써야 되는데 여기 쓰인 동사가 지금 뭐지? 자동사지? 따라서 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능동형을 쓰면 되는데 시제만 보면 되겠네. 시제가 문맥상 지금 뭐죠? 18세기 중엽이니까 과거지? 그래서 happen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in the way manufacturing was performed. 여기 보니까 뭔가 생략된 것 같은데 요 자체에 다시 manufacturing 주어고 was performed 동사고 이 자체의 주어 동사 서술 관계가 또 있는데 요거는 지금 관계 부사절입니다. 여기 how가 생략된 건데 the way와 how는 같이 안 쓰죠. 그래서 여기 당연히 생략을 시켜야 되는데 나는 절대 생략 못한다 이러면 여기 뭘 적으면 돼요. that을 쓰면 됩니다. in the way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쓰면 되는데 that은 보통사 생략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in the way 주어 동사 이 전체가 하나의 부사구예요. in the way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식으로 동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됐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한 가지 평소에 이제 여기는 우리가 영작이고 그 다음에 문법을 포인트로 공부를 하는 거라서 내가 말을 하진 않았는데 실전에서 우리가 문법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독해적 관점으로 해석적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는 수동 의미를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렇겠노? 그 이유가 뭐지? 수동은 수동으로 표현해야 되잖아. 왜 그렇겠노? 어? 와, 관심 없어? 자, a cat was killed. 지금 말하던가 거기에서 고양이 쫓아낸다고 난리죠. 모르나? A cat was killed. 이거를 수동적으로 해석을 하면 고양이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해석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석하노? 우리말에는 고양이가 죽었다 그냥 이렇게 해석해요. 굳이 수동을 굳이 살리려면 고양이가 살해당했다 뭐 이라든지, 그지? 우리말에는 수동의 의미가 부자연스러워요. 수동을 잘 쓰지 않는다고. 그래서 수동태라고 억지로 수동태 영어식 해석으로 수동태에 꼭 맞춰서 해석하려면 문맥으로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제일 많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뭐 이래야 돼요. 그래서 실전에서 여러분들 독해할 때 해석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응? 가능하면 해석을 어떻게? 능동의 의미로, 그렇죠? 능동의 의미로 해석을 해버리세요. 자, 뭐 상황에 따라서 꼭 수동으로 해석을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능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보세요. 제일 왜 하라 했지? 태원아, 영작을 할 때. 그렇지. 우리말에서 주어와 동사를 정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면접이, 그 다음에 동사는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중첩된다 했죠. 의미가 중첩될 때는 대체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이런 표현이 오기 쉽다라는 것을 감을 잡고 문장을 보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뭐고 당신의 곧 있을 면접이니까 당신의 your고 곧 있으리라는 말은 여기서 아까 뭐에 해당된다 했죠? upcoming이나 해당된다 했습니다. upcoming. 소유격과 형용사가 같이 나오면 뭘부터 먼저 써라 했다? 소유격을 먼저 써야 된다. 그래서 interviewers. 그 다음에 우리 회사와이니까 누구누구와 with our 우리의 company. 그 다음에 take place가 발생하다 일어나는데 끝이다 했으니까 미래를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will take place.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주자면 단어를 추가 가능하다 했으니까 안 해도 그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학교 시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는 그냥 조동사를 이렇게 적고 will take a place 이렇게 쓰는 게 그냥 무난해요. 잘 들어요. 무난해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따지고 보면 회사라는 공적 단체와 이 회사가 뭐 정부가 세운 회사든 개인 회사든 어쨌든 공적의 의미가 더 크죠, 그제? 그래서 공적인 대상일 수 있는 회사와 면접을 보러 오는 사람들 간의 약속이죠.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약속이라 하냐? 이런 거를 공적 약속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 약속은 대체로 현재형이 미래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를 안 써도 이거는 틀린 문장이 아니고 오히려 이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 뭐고 애매모호할 때 했지, 그제? 그럴 때는 반드시 뭐를 설하라든지 이렇게 꼭 이렇게 지적을 해줘요. 학교에서 보통 시험 칠 때. 왜? 괜히 말썽나면 안 되니까. 근데 이 문제를 지적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적 약속을 뜻할 때는 그냥 현재형이 미래를 대신할 수도 있다는 것만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 접속사, 주어, 동사, 쉼표가 나옵니다. 대체. 그 다음에 주어, 동사, L에 나가는 두 가지 패턴이 보통 있는데 위에처럼 접속사,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가는 패턴일 때는 이 앞에 있는 이것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문장의 주어에 해당되는 즉 명사절에 해당되는 패턴이고 이렇게 나갈 때는 이 자체가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이고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흔히 주절이다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부사절이 이 주절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패턴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이 딱 보니까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 할지라도 라는 대표적인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그렇게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가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the product 비록 그 제품이 랬죠. 제품이 얻는 이가 요게 주어인데 주어가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뭐만 보면 돼요? 동사만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비난을 받는다 요게 동사다 그지? 요게 동사예요. 제품 입장에서 비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죠. 따라서 여기에 동사형인 criticize를 수동태로 바꾸면 되겠네요. 문맥이 지금 현재형이고 단수니까 is. 그 다음에 criticized는 규칙 변화죠. criticized.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몇 가지 결함들 때문에 이랬어요. 자, 여기서처럼 비난이나 칭찬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보통 for쓰죠. 그래서 for. 그 다음에 몇 가지 결함이라 했으니까 여기에 몇 가지 some, 그 다음에 drawbacks. drawback은 뒤로 잡아당긴다 이런 뜻이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함 이런 뜻으로 써 있고, 그지?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is 때 이제 주절을 여기 써야 되는데 is still 여기 동사가 봐야 되겠네요.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여기에 동사가 봐야 되겠는데 자, 여전히 뭐뭐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에 문장에서 동사는 여기에 요거밖에 없죠. remain 이거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이미 수동태로 바꿨고 그래서 여기에 remain 인데 요 it이 단수니까 remains.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이다. 요거는 그냥 미리 별거 아니라서 미리 그냥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it still remains 이렇게 됩니다. 여기 remain이라는 동사는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다시피 대표적인 자동사예요. 그렇죠? 자동사입니다. 계속 뭐뭐이다라는 대표적인 자동사라.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경작을 할 때, 우리말을 읽고 먼저 주어 동사를 먼저 정하고 가라 했어요. 자, 그 최고의 기업이는, 언니가, 요게 주어네, 그지? 그 다음에 동사는, 우리나라 말의 동사는 대부분 끝에 나오죠. 전통을 버렸다, 이게 동사가 되네, 그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볼 때는 어떻게 하라 했죠? 다 자르고 그거만 붙여서 해석을 해버려 했어요. 그 최고의 기업인은 버렸다. 말이 되죠? 아, 요게 버렸다가 문장 문명의 동사 될 것 같다, 그지? 그럼 여기에 이미 탑 비즈니스 리더는 주어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뭐만 찾으면 돼? 동사만 찾으면 되네. 버렸다, 버렸다. 버렸다가 영어로 여기 보니까 throw away입니다. throw away. 여기는 버렸다니까 여기 뭐죠?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throw away 과거형 threw away라 됐고. 자, 버렸다. 주동, 목보, 장방시,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목적어가 와야 되겠네요. 그 목적어는 여기서 뭐죠? 전통을 버렸다 했습니다. 전통 여기 영어로 뭐고? 그렇죠. traditions. 이 전통이라는 말에 달리 여기 수식어 없으니까 그냥 전통만 일단 쓰면 되겠네요. traditions. 됐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직장 문화에서 라는 말 여기 있죠. From the company work culture 그랬죠. 그지?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 오래된 매뉴얼을 제거한다 했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뭐 함으로써 이렇게 됐죠. 그지? 그럼 여기서 딱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자체가 또 하나의 뭐죠? 동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다. 그지? 왜? 그 오래된 전통을 제거함으로써라는 말 자체에도 우리말을 해석을 해봤을 때 동사적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뭐 함으로써 표현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by ing형을 씁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기 by 있네요. 그지? by. 그래서 by 제거하다. 여기서 제거하다가 뭐죠? remove. 전치사 다음에는 ing를 써야 되죠. removing. 여기에 제거하다라는 요 remove의 의미상 목적어가 또 따로 있어야 되겠죠. 뭐죠, 이게? 그 오래된 매뉴얼이 있으니까 the old manual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매뉴얼 여기 있죠? 어디 있겠죠? 여기 있네, 그지? 매뉴얼. 복수네요. manuals 이렇게 됐죠? 자, 요 3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실 건 뭐냐면 앞선 문제에서도 내가 몇 번 강조를 하긴 했었지만 우리말로 해석을 해봤는데 그게 주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술적 의미가 등장할 때 있죠. 분명히 그 표현 자체가 관계 대명사절이나 명사절이나 관계 부사절과 같은 절의 표현이 되거나 절 있죠.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 절의 표현이 되거나 아니면은 to 부정사나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분사나 혹은 동명사 ing 쉽게 말하면 요 세 가지 준동사 그러니까 동사가 변해서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중동사의 표현이 들어가겠다는 걸 여러분들 짐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작을 할 때. 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거, 그지? 여기에 제거함으로써라는 말을 할 때 여기에서 요 말을 떼내보면 제거하다라는 말이 제거함으로써라는 말로 바뀐 거죠, 그지? 요런 거를 내가 표현을 갖다가 준동사를 활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 감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by removing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요 안에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원래의 동사 있죠. 그 원래의 동사도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타동사 같으면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목적어가 뒤에 이어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의 동사 풀을 이렇게 여러분들 딱 패턴화 시켜서 쓰는 연습을 자꾸 해봐야 돼요. 거기에 출발은 뭐다고? 요겁니다. 요거. 우리말의 해석에 서술의 의미가 들어있었을 때 절로 표현하거나 혹은 준동사로 표현한다는 걸 여러분들 몸에 익혀두세요. 알겠죠?